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른바 전격적인 한가위 회동을 통해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전격 합의를 했죠. 네, 전격 합의는 했지만 두 대표 모두 당내 설득이란 큰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추석 연휴인 지난 28일 여야 대표의 회동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도 다 잘 지냈습니까? 정신을 같이 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양당 대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습니다.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와 만나서 또 발표한 거 있기 때문에 이걸로 또 기사가 또 쏠리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가 있어서 이건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심번호제는 양당이 다 동의 필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새정년 원하는 대로 다 이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미 네, 그제 전격적인 회동을 한 뒤에 또 이 김무성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 회동 내용을 설명한 내용까지 녹취로 또 상황을 보셨는데요. 먼저 이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광현 앵커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여야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일회용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해당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혹은 경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정당 후보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뜻은 이렇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심번호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가상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이건 아마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번호일 텐데요. 유권자의 신분을 모르는 안심번호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동원선거, 조직선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심번호에는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별, 연령, 주소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어느 당 지지자인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선택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런 지적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최선의 합의 내용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제에 합의를 했느냐. 먼저 김무성 대표 입장부터 한번 보죠. 김무성 대표는 정치개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김무성 대표가 말한 것은 정치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정치개혁. 유권자들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때 말한 건데. 건 완전 국민 경선제를 말한 거죠.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전략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지금 도입한 것이 안심 국민 공천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략 공천을 안 하겠다라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차기 이번 총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이나 지금 청와대 근무하는 인사들의 출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그리고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강합니다. 국민 안심전호를 쓰면은 현역 의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유권자라고 판단했을 때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A 후보, B 후보, C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현역 의원 이름이나 유명 인사 이름만을 알지 정치 신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 사람의 정책이 뭔지 비전이 뭔지도 모를 거고요. 절대적으로 현역 의원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친박보다 비박의 수가 우위에 있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공천제 도입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요. 네. 문재인 대표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국민공천제,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를 당론으로 네. 채택을 하고 당규도 개정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건데 이 제도 역시 이른바 친노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뭐냐면은 그 권리당원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과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SNS라든가 이런 데 강한 친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마다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서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가 도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네. 이것이 정치개혁이냐? 그거는 일정 부분은 정치개혁의 측면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의 정치 계산이 맞았기 때문에 도입이 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근호 의원의 지적은 이제 이 국민공천제, 이 안심번호를 위한 국민공천제가 정치개혁적인 측면은 있지만 김무성 대표나 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실익을 위한 네.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전격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사실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우리 임 변호사님 네. 이 김무성 대표가 줄곧 주장을 해왔던 뭐 자기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한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이번에 이제 합의한 이 국민번호 이 공천제와 뭐가 다른지 좀 이 시청자분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당원이든 그 정당의 당원이든 당원이지 않던 간에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양당이 같은 날 그렇게 동시에 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 투표를 거쳐서 이 후보자를 정당의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이 안심번호 공천제는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건데요. 네. 크게 이제 차이를 본다면은 네. 이 여론조사와 투표와의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같은 점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 정당 후보자, 그러니까 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천권을 어떻게 보면 일반 유권자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 역선택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법으로 좀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자 이런 여야의 합의 내용 중에 있었는데 역선택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역선택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느 다른 당을 지지를 하면서 그 자기한테 전화가 왔을 때 실제로는 다른 당을 지지를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 당의 약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 당의 후보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로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네. 먼저 전화를 할 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먼저 물어보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새누리당 후보를 묻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런 보완 조치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있죠. 네. 자, 이 두 대표가 전격적으로 만나서 합의안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이슈에서는 바로 이 여야 모두 대표, 이 당내 설득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새누리당 네. 의원총회 오늘 오후에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